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로입니다. 오늘은 언박싱 해볼게요. 최근에 여기저기 포인트가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핑계로 책을 좀 사봤습니다. 하나씩 까보면서 얘기해볼게요. 낮이 어둠에 잠기듯 아름답다. 미음사 북클럽 에디션 책인데요. 미음사에서 출판된 책들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만들어진 책이고 북클럽을 가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 모아왔었고 이번에 신청한 거는 에밀리 디킨슨과 크리스티나 로세티의 서간집입니다. 영어 원문과 한글로 된 번역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실어줬네요. 서간집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에게 시를 써줬나 봐요. 제일 처음 거 읽어드릴게요.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 사랑이라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거면 충분해.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린 자기 그릇만큼밖에 담지 못하지. 네, 제가 시알못인데 한번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책은 버지니아 울프 단편선인데요. 제가 아직 버지니아 울프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버지니아 울프는 어렵다? 라는 생각이 계속 있어서 단편선으로 먼저 입문을 해보려고 이번에 구매를 했고요. 미음사 북샵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거기서 구매를 하면 이것도 큐레이션이긴 한데 편집자분의 편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편집자 레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진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책을 많이 찾으시나 봐요. 편지의 제목이 울프 단편, 어렵지 않아요 라고 써 있거든요. 되게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버지니아 울프가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지고 도전이 쉽게 되지 않는데 읽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확실히 이렇게 단편선으로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 편집자 레터 때문에 좀 책을 구매하는 것도 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아리스가와 아리스에게 바치는 7가지 수수께끼입니다. 아리스가와 아리스가 일본의 신본격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이잖아요. 그의 데뷔 35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작가들이 그의 작품을 주제로 한 앤솔로지라고 하더라고요. 알라딘으로 북펀딩을 했고 여기 표지 느낌이 되게 신기해요. 그 약간 고무라고 해야 되나?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그런 재질이에요. 총 7분의 작가가 참여를 했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주 유키하루 작가님 계시고 시라이 도모유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엘리펀트 헤드, 시인장의 살인, 그리고 디스펠로 유명한 이마무라 마사히로 작가님도 참여를 했고 그 외에도 여러 작가님들이 참여를 해서 기대가 됩니다. 조만간 읽어보고 리뷰 올려볼게요. 다음 책은 미스터리 걸작선이에요. 엘러리 퀸이 선정한 11명의 작가가 쓴 이제 미스터리 소설이라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냥 구매했습니다. 이보다 더 걸출한 작가들의 선집을 상상하기란 불가능하다. 11명의 노벨 문학상과 퓰리처상 수상자들이 남긴 범죄, 탐정, 미스터리, 서스펜스 소설들은 여러분에게 깜짝 선물이 될 것이다. 라고 엘러리 퀸이 말했는데 안 살 이유가 없겠죠. 요거랑 아까 보여드린 요 아리스가와 아리스 두 앤솔로지들 조만간 읽어보고 한번 리뷰 같이 남기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세상의 끝의 살인이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은 띠지에 에도가와 람포 대상 최연소 수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 멸망해가는 세계에서 시작된 두 여자의 마지막 수사. 2달 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 이제 곧 멸망을 앞둔 세계는 행성이 격돌하는 지점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리 피난하려는 이들과 어차피 희망이 없다며 비관하는 자살자들, 공권력의 부재를 틈타 약탈을 일삼는 자들로 인해 아비규환에 휩싸인다. 맞지. 디스토피아는 그렇게 시작되지. 한편 대혼란의 와중에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운전면허를 따겠다며 후쿠오카의 운전교습소를 찾은 23살의 하루와 그런 하루에게 운전을 가르치려 홀로 출근한 강사. 두 사람은 자신들이 타려던 차량의 트렁크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여성의 시체를 발견한다. 디스토피아 배경인데 살인이 발생한다? 신기하네요. 재밌겠다. 다음은 7인 1역. 이게 살인이 발생하는데 7명의 사람이 자기가 범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궁금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모두가 내가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굴까요? 다음은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진다면. 이 책은 왜 샀냐면 제가 일본어 공부 호소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서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일본어 공부할 때 원서 읽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진다면이 원서로 읽기에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고 해서 제가 또
원서를 이렇게 구매해놨거든요. 직독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문학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를 같이 볼 수 있어서 원서랑 번역본 같이 보는 게 좋다라고 하길래 공부는 아직 안 했지만 일단 장비부터, 책부터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어 공부하려면 언어책 사야죠. 그리고 다음은 다와다 요코 작가님의 목욕탕. 제가 다와다 요코 작가님 책은 한등사로 처음 접했는데 언어의 유희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남다르다고 느껴서 그때 좀 반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사 모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난해한 부분도 꽤 있는데 이 목욕탕도 재밌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여자는 손 안에 든 것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내 혀였다. 안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다음은 암스테르담. 제가 이언 맥케언 작가님은 속죄를 예전에 영화로 처음 봤었는데 그때 그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었고 그 짤로 돌아다니는 제임스 맥어보이 사진이 너무 영화 볼 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찾아보다가 원작 소설이 있다는 걸 알고 소설을 읽었고 너무 재밌게 읽어서 이언 맥케언 작품을 더 읽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암스테르담을 일단 선택했습니다. 두께가 두껍지 않아서 좀 가볍게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이 뒤에 말이 재밌네요. 차기 총리의 정치 생명을 끝낼 사진이 등장하자 두 남자의 신뢰와 윤리의식이 시험대에 오르고 마침내 오랜 우정은 증오가 되어 그들을 암스테르담으로 이끈다. 암스테르담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조만간 읽을 수 있겠죠? 다음 책으로는 테드창 숨입니다. 제가 SF도 되게 좋아하는데 확실히 세계관이 탄탄하고 그 안에 철학이 담겨있는 SF들을 좋아해요. 근데 테드창 작가님 책은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봤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하드 SF라고 하던데 도전해보겠습니다. 낯선 테크놀로지가 넘쳐나는 새로운 세상을 앞둔 우리에게 독보적 상상력과 예언적 통찰로 무장한 소설가가 던지는 질문. 그리하여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AI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책은 모스크바의 신사입니다. 이 모스크바라는 지명과 표지, 두께를 봤을 때 얘도 선뜻 손이 안 가고 어려울 것 같고 몇 페이지야? 700페이지가 넘네요. 벽돌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긴 했는데 선뜻 구매할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근데 읽으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너무 재밌다라고 하셔가지고 또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종신연금형을 선고받은 한 남자가 그 호텔 스위트룸? 거기에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호텔 안에서만 살면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얼마나 재밌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구매한 책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제일 먼저 읽었으면 하는 책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얼른 이 책들을 읽어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기분 좋은 반전이 함께하길 바라며 미로였습니다.